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기막힌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결혼 10년 차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참 화목한 부부였지요. 그런데 남편이 건강을 챙기겠다며 테니스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동에 재미를 붙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주말마다 테니스 라켓을 챙겨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남편이 활력을 찾는 것 같아 기뻤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향한 설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는 못 보던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테니스 복장을 정비한다며 방에 들어가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보게 된 메시지 한 통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당신의 서브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내 사랑. 이라는 문구 뒤에 붙은 수많은 하트들.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남편이 나가는 테니스 동호회 모임 장소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여자와 다정하게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갓 시작한 연인들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뚝뚝 묻어났지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던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여기까지 왜 왔어? 창피하게 왜 이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그 여자, 소위 말하는 상간녀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민석 씨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그 마음이 돌아갈 것 같나요? 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사랑을 논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호회 안에서도 이미 공인된 커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그들의 관계를 다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응원하는 분위기였지요. 운동하다 보면 정들 수도 있지.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어떡해. 라는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아예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자신은 이제야 진정한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고 지금까지 저와 살았던 시간들은 그저 의무였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들은 테니스라는 공통의 취미를 통해 서로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땀방울을 닦아주며 인생의 무게를 나눴어요. 언니가 해줄 수 없었던 위로를 우리는 코트 위에서 찾았거든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불륜을 미화하는 그들의 논리는 치밀하고도 뻔뻔했습니다. 골프 동호회로 장소를 옮겨가며 원정 경기를 다니고 그곳에서 찍은 다정한 사진들을 보란 듯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그들의 행동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를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가해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는데 왜 축복해주지 못하고 앞길을 막느냐는 식이었죠. 돈도 집도 다 줄 테니 제발 자신을 놓아달라며 울먹이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것인지 아니면 미쳐버린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 여자는 남편의 곁에서 마치 조강지처라도 된 양 행동하며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방패 앞에 제 10년의 세월은 그저 낡은 종이장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부도덕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고난을 겪고 있는 비련의 주인공들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제 험담을 하고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는 그들의 치밀함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앞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도 꼭 만날 거예요. 이번 생에는 조금 늦게 만났지만 테니스가 우리를 이어줬잖아요. 언니도 이제 그만 욕심 버리고 새로운 사람 찾아보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잖아요. 라고요. 그 뻔뻔한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 여자의 말끝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싸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설명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졌는지 자랑하듯 늘어놓았습니다. 좋아하는 골프 선수부터 시작해서 운동 후 마시는 맥주 취향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는다더군요. 그 완벽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제가 사라져줘야 한다는 그들의 결론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찬란한 사랑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그들이 즐기던 테니스 코트와 골프장, 그리고 그들이 속한 그 위선적인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이 실체를 다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저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이라도 한 듯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집으로 서류를 보내왔고 그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위자료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당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제가 남편을 구속해서 남편이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남자가 밖으로 돌았겠어. 라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 노름의 끝이 얼마나 처참할지 제가 직접 보여줘야 하니까요. 어제는 남편이 제가 아끼던 결혼 앨범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여자와의 추억으로 채우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제 안의 슬픔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코트 위에서 웃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운명적인 사랑이 세상의 멸시와 경제적인 몰락 앞에서도 변치 않을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당당했던 커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 행보를 알게 된 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우아한 골프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입수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뒷이야기들은 다음 사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과연 그 사랑 타령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결혼 앨범까지 챙겨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골프 동호회의 정기 모임 장소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저는 그저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던 조용한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배신감은 사람을 바꾸더군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주 화려하고 비싼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입기로 했다던 드레스 코드까지 미리 파악해 두었죠. 그날은 유독 날씨가 맑았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들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참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스윙폼을 잡아주고 있더군요. 그 여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라도 된 양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씩 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안 나가?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더군요. 언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우리 오늘 중요한 손님들도 모셨는데 이렇게 분위기 깨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며 제 가방을 훑어보더군요. 저는 그 여자의 손에 들린 골프백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제품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여자는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이 연결된 사이예요.
언니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두려 해도 사랑은 구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우리 응원해줘요. 언니만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동호회 회원 중 몇몇은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구석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건 남편이 그동안 그 여자와 골프 투어를 다니며 썼던 공금 횡령 내역과 카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며 제 명의로 된 대출금까지 그 여자와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가 잔디 위에 흩어지자 남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구두굽으로 밟으며 말하더군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민석 씨는 저를 만나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데 언니는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돈 이야기만 하세요? 사랑 앞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면서요. 저는 그 여자의 뺨을 때리는 대신 아주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요. 그 잘난 사랑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그 숭고한 사랑이 내 이름으로 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유효할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사준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연애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것을 철저한 범죄로 규정하고 파멸의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자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동호회 게시판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남편의 사업을 망치려 하는 악독한 아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직접 댓글까지 달아가며 남편을 위로하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질 거예요. 민석 씨, 제가 끝까지 지켜줄게요. 라는 글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요. 저는 남편의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그 여자와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골프 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동남아로 원정 골프를 간 것이었죠. 그곳에서 찍어 올린 사진 속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 여행지에 남편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던 조사관들을 보냈거든요. 남편은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남편을 끝까지 지키겠다던 그녀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제일 먼저 남편을 버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몰래 짐을 싸서 외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돈을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서 혼자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남편은 유치장에서 저를 찾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그녀는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당당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저 몰래 작성했던 위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민석 씨가 이 집도 저한테 주기로 했어요. 여기 위임장 보이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집 한 채 정도는 아깝지 않다던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남편이 그 와중에도 그 여자의 말에 속아 집까지 넘겨주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 여자는 남편에게 어떤 최면을 걸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정말로 정신이 나간 걸까요? 그 여자는 저를 조롱하듯 집안을 둘러보며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너무 촌스러워요. 민석 씨랑 제가 좋아하는 모던한 스타일로 싹 바꿀 거예요. 언니 짐은 내일 사람 불러서 다 버릴 거니까 미리 챙겨두세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임장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임장이 남편의 파멸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설치해둔 숨겨진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추악한 연극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그 위임장 속에 숨겨진 함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왜 다시 제 발로 저를 찾아왔는지 그 기막힌 내막이 밝혀지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은 곧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여자의 가방 속에서 나온 또 다른 물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었거든요. 과연 그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여자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벌어진 틈 사이로 제가 본 것은 수많은 통장과 여러 개의 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권들에 적힌 이름과 사진이 다 제각각이더군요. 어떤 것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고 어떤 것은 아주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테니스와 골프라는 동호회를 무대로 삼아 돈 많은 유부남들을 사냥하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제가 조용히 그 여권들을 가리키자 그 여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요. 그녀는 얼른 가방을 챙겨 닫으며 오히려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남의 물건 함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사생활이고 우리 민석 씨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 집 소파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여자를 보며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민석 씨가 이 집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위임장을 썼다고요?
그런데 어쩌죠? 이 집은 이미 제 단독 명의로 변경된 지 오래거든요. 남편이 사업 자금으로 제 돈을 몰래 가져다 썼을 때 담보로 잡았던 제 지분을 모두 행사해서 명의를 넘겨받았거든요.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종이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저의 차분한 목소리에 그 여자는 들고 있던 위임장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해서 베란다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경찰들은 그 여자의 가방을 압수했고 그 안에서 나온 여러 개의 신분증과 타인 명의의 인감도장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민석 씨가 좋아서 다 준 거야.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좋아서 나한테 돈 바친 거라고.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방해한 대가를 치를 거라느니 민석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 반드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느니 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그녀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아니, 오히려 남편이야말로 그녀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유치장에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남편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 여자의 진짜 신상 명세와 사기 전과 기록들을 보여주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나랑 골프 치면서 자기 인생의 아픔을 다 이야기했어. 테니스를 칠 때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게 다 가짜라고? 남편은 현실을 부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찬양하던 영혼의 단짝은 사실 전과 오범의 전문 혼인 빙자 사기범이었습니다. 그녀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3명의 남자에게서도 이미 수억 원을 갈취한 상태였고 남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용하기 쉬운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저 몰래 횡령한 회사 공금도 모두 그 여자의 해외 계좌로 이미 송금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도둑맞은 것이었죠.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 여자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 다정한 눈빛들, 그게 다 연극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당신이 나 좀 꺼내줘, 응? 남편은 면회실 유리창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겁한 눈물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를 때는 당당하게 사랑을 외치더니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자 다시 저에게 손을 내미는 그 비겁함이 가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당신의 그 움직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박살났고 아이들은 아빠를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코트 위에서 땀 흘리며 행복을 논할 때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저지른 횡령 사고를 수습하러 다녔어요. 이제 당신의 그 숭고한 사랑의 대가를 법정에서 직접 치르세요. 저는 그 길로 법원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속해 있던 골프와 테니스 동호회 게시판에 그 여자의 실체와 남편의 범죄 사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응원하며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쩐지 둘이 너무 유난 떤다 했어. 여자가 너무 여우 같더라니 결국 사기꾼이었네. 라며 자신들도 피해자인 척 발을 빼더군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배우가 드러났습니다. 그 동호회의 회장이 이 모든 사기 행각을 설계하고 방조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은 남편과 아주 가까운 형, 동생 사이였고 남편에게 그 여자를 직접 소개해 주기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거대한 사기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을 파멸로 이끌고 수많은 가정을 파탄낸 그들의 치밀한 수법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에게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의 아내였는데요. 그녀는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장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동호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이루어진 불법 도박과 성매매, 그리고 자금 세탁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저 그 거대한 그물에 걸려든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남편과의 이혼을 넘어 이 추악한 집단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 거대한 괴물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감옥에서 자신이 믿었던 형님과 사랑하는 연인의 배신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입수한 그 비밀 장부의 첫 페이지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안의 어른이자 남편이 그토록 존경하던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배신의 고리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의 실체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장부의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며 청렴결백의 상징처럼 불리던 분이 어떻게 이런 추악한 동호회의 배후에 계실 수 있는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그 동호회에 발을 들이게 된 것도 그 여자를 소개받은 것도 결국 모두 시아버님이 설계한 커다란 판 위에서의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할 창구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로 자신의 아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들이 불륜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그 여자를 통해 남편의 사업체 명의로 막대한 자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자신이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이용당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내용을 사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셨죠. 애미야, 민석이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남자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니 내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장부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싸늘한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니?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저지른 일들, 이제 제가 다 끝내려고 합니다. 민석 씨가 그토록 주장하던 당당한 사랑의 실체가 결국 아버님의 비자금 세탁이었나요? 시아버님은 저를 돈으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 조용히 이혼하고 떠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제 무너진 자존심과 아빠를 존경했던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으니까요. 저는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그 사기꾼 여자를 모두 한자리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모임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화려한 테니스 코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핑계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고 시아버님은 멀찍이서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언니, 여기까지 와서 무슨 미련이 남았어요? 돈은 민석 씨 아버님이 다 해결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걱정 말고 도장이나 찍으세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끊고 준비해온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회유하며 남편을 어리석은 고기방패라고 지칭했던 그 녹취록이 코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 여자는 당황해서 시아버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견고한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남편의 울부짖음에 시아버님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결국 남편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혼인 빙자 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살게 되었죠. 시아버님 역시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빼돌리려 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아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면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들이 말하던 당당한 사랑은 결국 탐욕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운동하는 코트 위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 대신 서로를 이용하고 속이며 쾌락만을 줬던 그들의 끝은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저는 이제 라켓을 내려놓고 대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경기는 때로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결국 진실이라는 심판은 마지막에 정확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남편은 가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말들이 사랑인 줄 알았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모두 태워버립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의 자리는 이제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운명적인 사랑이라며 가정을 버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당당하게 외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예전의 평범한 주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을 찾고 제 능력을 발휘하며 더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제가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보려 합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제가 치렀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위로가 필요한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더 강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진실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